안녕하세요, 명준몬입니다. 드디어 정식 출시입니다. 카모플라주. 내가 카모플라주로 변해볼게. 얍. 내가 늘어나 볼게. 얍. 하하, 명준몬입니다. 드디어 많은 분들의 문의와 요청과 DM이 폭주했었던 매직캣의 다음 히트 예정작 카모플라주가 출시되었습니다. 예! 사실 카모플라주는 제가 이미 예전부터 사용해왔던 그런 기법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기발한 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좀 아껴놓고 있었고요. 저만 이렇게 컨텐츠로 좀 사용을 했었는데 그 컨텐츠를 올릴 때마다 정말 많은 DM이 왔었어요. 이거 어디서 살 수 있냐? 배우고 싶다. 언제 출시하냐. 어쨌든 같은 공통사항은 배우고 싶다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11가지 루틴과 함께 카모플라주 키트 그리고 스트리밍 렉처를 함께 출시를 지금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이 카모플라주에 담겨있는 11가지 루틴을 공개할 겁니다. 와우! 사전 예약이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마지막을 꼭 확인해 주시고 함께 어떤 루틴이 들어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모플라주 11가지 루틴, 렛츠 고!
Unbelievable, fantastico. 와, 대박이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 그 11가지가 다가 아닙니다. 그냥 11가지 정도로 이렇게 응용이 쉽게 되더라 라는 걸 좀 보여드린 거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기존에 하시는 작품이 있거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마술 장르가 따로 있다면 카모플라주에 담겨있는 그 기법과 원리들을 여러분들만의 방법으로 응용해보시면 더 재밌는 루틴들이 탄생을 할 겁니다. 손 안에 숨겨지는 물품들로는 저도 굉장히 다양하게 응용을 해봤고요. CD로도 응용을 해봤는데 그것도 반응이 아주 좋았거든요. 카모플라주가 꼭 한 가지 오브젝트에만 국한되어 있는 루틴은 아니다 라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이렇게 예쁜 상자에 담겨있는 카모플라주 키트까지 풀세트로 판매가 되는 건 키트 재고가 끝날 때까지입니다. 키트가 모두 소진되고 나면 당분간은 재생산 계획이 없고 스트리밍 렉처로만 판매가 될 계획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쁘고 멋진 이 녀석과 같이 구매를 하고 싶다면 꼭 서둘러서 겟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카모플라주 사전 예약 판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로 정리해서 남겨놓겠습니다. 참고해서 구매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후회하지 않는 고퀄리티 양심 있는 도구들로 마술들로 찾아뵙겠습니다. 매직캣 마술 같은 하루 명준몬이었고요. 우리 하루님들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쭉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폐용!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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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배우고 싶다면 상단 추천 영상을 보세요. 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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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명준몬입니다. 매직캣 카모플라주를 구매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매직캣 카모플라주는 블랙아트를 사용하는 비주얼 이펙트입니다. 출시 계획이 세워지기 이전부터 이미 활용을 했었고 많은 노하우들이 쌓여있는 기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 루틴들 모두 마음에 드실 거라고 장담드리겠습니다. 블랙아트라는 개념은 자칫 잘못 사용하게 되면 노출이 쉽게 되는 그런 기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랙아트를 잘 활용하려면 기본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번 카모플라주의 렉처 안에 블랙아트에 대한 기본과 총 11가지 루틴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우선 기믹을 제작하는 방법부터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모플라주의 구성품입니다. 상자는 끈을 풀어서 열어도 되고요. 저는 그냥 이렇게 밀어서 사용을 합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자석과 암밴드입니다. 암밴드는 자석을 넣은 상태에서 자석이 움직이면 안 됩니다. 손목을 타이트하게 조여주는 사이즈로 준비를 했고요. 만약 이 암밴드가 나에게는 너무 과하게 타이트하다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편하게 사용하는 암밴드를 따로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석은 큰 사이즈가 하나 있습니다. 이 사이즈의 자석이 암밴드에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카드에 기믹을 장착할 수 있도록 여분의 자석 5개를 이렇게 넣어 놓았습니다. 기본 기믹은 작은 자석 하나가 카드에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미리 완성시켜 놓은 완성본 기믹 카드가 한 장이 들어 있습니다. 반대쪽은 이렇게 블랙아트 작업이 되어 있고요. 한쪽에 방금 보여드렸던 작은 자석이 붙어 있습니다. 따로 원하는 카드의 기믹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블랭크 카드를 똑같이 사용하실 거라면 이 완성된 기믹을 바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재료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도록 카드보다 조금 큰 사이즈의 블랙아트 시트지가 총 5장이 들어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완성본 기믹 외에 나머지 재료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카드에 같은 기믹을 제작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기믹 제작을 위해서 여러분이 준비하셔야 하는 준비물입니다. 마감을 위해서 검정 색깔 마커가 필요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끝이 각져 있는 형태의 마커를 사용합니다. 각져 있는 마커를 사용하면 카드 마감을 하다가 밖으로 이탈하는 경우가 없어서 훨씬 편해요. 라이터가 필요하고요. 가위, 제일 중요한 건 순간 접착제와 빠르게 굳힐 수 있는 경화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경화제는 없어도 작업하시는데 문제가 없지만 수월하게 빨리 작업을 하시려면 함께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순간 접착제와 같은 브랜드의 경화제를 사용하시는 게
성능이 좋습니다. 순간 접착제는 대표적으로 록타이트와 엑시아 이 두 브랜드를 많이 사용을 해봤는데요. 저의 경우에 이 카드 기믹을 제작할 때 엑시아 브랜드는 물처럼 너무 흘러서 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록타이트 브랜드가 점도도 조금 있고 작업하는데 편해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5가지 준비물까지 함께 구비를 하시면 카모플라주를 배우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카모플라주 루틴에서 가장 자주 사용하는 기본 형태의 기믹을 제작을 해볼게요. 저는 더블 블랭크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석은 가장 작은 사이즈 하나를 먼저 사용을 할 겁니다. 나중에 이 기믹을 더 많이 사용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기믹을 제작할 때 자석의 극성이 각각 다르게 되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생깁니다. 저의 경우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의 기믹을 제작을 할 때 같은 방향으로 자석의 극성을 맞춰서 제작을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이 작업을 이어갈 때 기존에 만들었던 기믹 의 자석 극성을 꼭 체크하고 작업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위치를 맞춰보고 이 상태로 붙이면 딱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암밴드입니다. 록타이트를 발라주는 부분은 한쪽 끝부분, 엣지에 가까운 부분에 붙일 겁니다. 자석이 카드의 엣지 부분에서 살짝 3mm 정도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고 붙여주시면 됩니다. 먼저 순간 접착제를 살짝 발라줍니다. 자석을 위치를 맞춰서 3mm 정도 떼어준 부분에 붙여줍니다. 생각보다 빨리 굳기 때문에 위치를 잘 잡아주셔야 해요. 사이드 부분에 조금 더 록타이트를 잘 흘려보내줍니다. 엣지 부분까지 록타이트가 흘러나오게 되면 시트지를 마감할 때 그 부분이 살짝 뜨게 돼서 불편합니다. 이 엣지 부분은 조금 비워두시는 게 좋고요. 이 상태에서 경화제를 살짝만 발라줍니다. 경화제를 바르실 때 너무 과하게 바르면 카드가 젖어서 변질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석을 붙였으면 일단은 먼저 마감을 한번 해줄 겁니다. 1차 마감은 자석이 있는 부분 쪽으로 좀 기댄다라는 느낌으로 할 겁니다. 엣지가 아니라 살짝 윗면에 기대서 한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마감을 해줄 겁니다. 이 작업은 나중에 시트지가 날씨나 어떤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수축했을 때 흰색 부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마감을 해주는 거예요. 좀 기댄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조금씩 작업을 해줍니다. 여러분 원래 나 이렇게 실수 안 하는데 인간 믿고 좋지 뭐 이런 것도 있어야 되지 뭐. 괜찮아요? 아 근데 여기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 시트지를 바를 거기 때문이죠. 되게 부끄럽다 이거. 자 이렇게 발라주고 여기에 시트지를 발라줄 겁니다. 시트지는 자석 반대쪽부터 쭉 밀어 올라갈 거예요. 아래쪽부터 살짝 발라주고 그대로 평평하게 발라서 올라갑니다.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합니다. 시트지 작업을 할 때 그냥 덮어버리게 되면 자석이랑 카드가 맞닿아 있는 이 사이 부분이 이렇게 떠 있게 됩니다. 뜬 부분이 생기면 시트지가 쉽게 밀리기도 하고 환경에 따라서 공기도 차오르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밀착해서 붙일 건데 그때 라이터를 사용할 겁니다. 우선 쭉쭉 밀어 올려서 붙여서 자석이 기대해 줍니다. 손가락으로 눌러서 기대해 준 거고요. 옆라인을 먼저 이렇게 붙여줍니다. 라운드 부분만 라이터로 조금씩 지져가면서 작업을 할 거예요. 턱을 만들어 줬고 윗부분만 자석으로 살짝 눌러줍니다. 그럼 지금 사이드 부분이 떠 있죠? 그 부분을 먼저 라이터로 조금씩 히팅을 해주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라인을 타고 들어가듯이 문질러 줍니다. 사이드 부분을 바깥으로 밀어 올려주면 돼요. 자 그럼 지금 아래쪽 라인은 이렇게 시트지가 자석과 완전하게 밀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윗부분도 한 번 더 히팅을 해주고 그대로 손가락으로 이쪽으로 눌러주면서 이렇게 마감 작업을 자석에 딱 맞붙게 해줍니다. 전반적인 위쪽 엣지 부분을 이렇게 라이터로 히팅을 하고 한 번 더 마감하듯이 눌러주면 보시는 것처럼 시트지가 자석과 밀착되어서 커버가 됩니다. 바로 커팅하지 마시고요. 이 상태에서 시트지가 자리를 찾아서 식혀질 때까지 좀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아래쪽 부분도 한 번씩 히팅을 해주시면 나중에 사용을 하면서 시트지가 밀리거나 뜨는 일이 없어요.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커팅을 시작할 겁니다. 커팅을 할 때 주의사항은 바깥쪽으로 블랙아트 시트지가 좀 남아있게 커팅이 되면 다른 카드와 함께 사용할 때 끈적끈적해서 생각보다 실수가 나오기 쉽습니다. 카드를 자르진 않되 카드의 엣지 부분에 기대서 자른다는 느낌을 잘 느껴봐 주세요. 카드에 좀 기대서 커팅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도 한 방 딱 기대서 코너링을 딱, 코너링이 훌륭하시네. 쭉, 그리고 얘도 쫙 기대서 이렇게 딱 해주면 이렇게 작업을 쭉 해주면 됩니다. 카드에 기대서 쭉
카드를 자르지는 않되 이렇게, 그리고 앞머리로 튀어나온 것만 탁 해주면, 그렇죠, 이렇게까지 딱 해주면 됩니다. 벌써 작업이 끝난 느낌이지만 마감을 한 번 더 해줄 거예요. 이걸로 마감을 할 건데, 여기서는 이제 면에 기대시는 것보다는 라인으로 쭉 그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쭉 라인을 타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마찬가지로 반대쪽도 또 쭉 하고 이렇게 들어오고요. 라인을 타고 쭉 이렇게 마감을 해주시면 사이드에서도 노출이 되지 않는 카모플라주를 위한 기믹 카드가 완성이 됩니다. 암밴드 착용법입니다. 우선 밴드를 손목에 끼워주시고요. 자석을 밴드 사이에 끼워주면 세팅은 끝입니다. 사실 따로 설명할 게 없을 정도로 간단하기 때문에 크게 뭐 가르쳐 드릴 게 없지만 디테일한 팁과 노하우 하나를 더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모플라주에는 총 11가지의 루틴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들마다 손목을 돌리거나 움직이는 그 반경이 편한 위치가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모플라주에 담겨있는 11가지 루틴을 배워서 연습해 보시면서 가장 편안한 자석의 위치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저도 초반에는 자석을 아예 고정하지 않고 이렇게 편하게 움직여가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래 사용을 하고 나서 정확하게 저에게 편한 위치가 생긴 이후에 찍찍이를 이용해서 자석 자체를 암밴드에 고정을 시켜버렸어요. 여러분들만의 가장 편한 위치를 찾아서 고정해 사용하시면 훨씬 편하게 카모플라주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카모플라주 첫 번째 루틴, 가든 오브 에덴입니다. 루틴의 이름을 가든 오브 에덴으로 정한 이유는 이 루틴 안에 들어가는 핵심 기술이 한국의 최예찬 마술사의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최예찬 마술사의 스테이지 네임이 에덴 초이입니다. 그분의 이제 퍼미션을 받아서 이 렉처에 이 기술을 수록할 수 있게 되었고요. 감사의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가든 오브 에덴으로 정했습니다. 최예찬 마술사가 사용하는 원카드 베니싱이라는 기술 중에 이런 비주얼이 있습니다. 이 기술은 클로즈업에서 사용하는 캅이라는 기술과 포지션이 굉장히 흡사합니다. 기존의 클로즈업 기술인 캅은 엄지와 약지, 새끼손가락의 뿌리 부분을 이용해서 카드를 대각선으로 고정하고 각도를 이용해서 커버하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최예찬 마술사가 더 깊숙한 곳으로 포지션을 이동시키고 앞에서 봤을 때 손이 다 열려있는 것 같은 뉘앙스를 입혀서 무대 마술인 매니퓰레이션에서 활용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 기술이 카모플라주라는 원리와 굉장히 케미가 좋아서 바로 퍼미션을 구하고 지도를 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은 저희는 블랙아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손을 펼쳤을 때 관객 쪽이 블랙아트로 이렇게 위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최예찬 마술사의 기술을 동일하게 사용하게 되면 흰색 부분이 바깥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일부분만 제가 수정을 했어요. 그 부분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든 오브 에덴에서는 손을 벌리고 있는 오픈팜에서 카드가 나타나고 페이크 투얼링을 해주는 것으로 시작을 할 겁니다. 가든 오브 에덴의 시작 포지션입니다. 자석이 손목 쪽으로 가도록 해주시고요. 블랙아트 부분이 여러분 손바닥에 가도록 이렇게 얹어줍니다. 엄지 뿌리 부분과 약지 손가락 첫 번째 마디를 이용해서 카드를 이렇게 고정을 해줄 겁니다. 블랙아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손가락을 벌린 상태에서 자연스러운 손 모양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손을 벌려서 양손을 바라봐 주시고 비어있다라는 느낌을 줍니다. 검지와 새끼손가락을 이용해서 카드의 양옆 엔드 부분을 살짝 고정해 줍니다. 그러면 엄지의 뿌리 부분이 떨어져도 카드가 고정되어 있고요. 엄지손가락으로 블랙아트 카드 부분을 밀어주면 카드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굉장히 기발한 동작이 하나 들어갑니다. 카드 매니플레이션을 해보신 분들은 마술사들이 카드를 이렇게 한 장을 뱅글뱅글 돌리는 이 모습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카모플라주에서도 블랙아트 카드를 이렇게 뱅글뱅글 돌려주는 모습을 보여줄 건데요. 진짜로 돌리게 되면 반대쪽에 있는 이 블랙아트 부분이 노출되겠죠. 카드를 돌려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돌리지 않는 페이크 원카드 투얼링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보기에는 돌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카드가 돌아가지 않고 기울어졌다가 세워지는 이 동작만 반복할 겁니다. 하지만 보이는 그대로 여기서 흔들게 되면 돌아가는 느낌이 좀 줄어들겠죠. 그래서 카드를 좀 멋지게
움직여주면서 카드를 기울였다가 세우는 동작을 반복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눈에 익혀 있었던 카드가 돌아가면서 없어지고 나타나는 비주얼이 눈에 찍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카드를 돌려서 보여줬다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끝부분을 잡고 있으면 그 부분에 중지손가락이 함께 카드를 받쳐줍니다. 중지손가락이 서서히 카드를 세워줄 거고요. 중지손가락이 마저 카드를 손 안쪽으로 끌어감과 동시에 다시 세웠던 카드가 눕혀집니다. 그와 동시에 새끼손가락 쪽과 엄지 안쪽 뿌리로 카드를 고정해 주시고 손을 바로 펴주게 되면 카드가 서서히 사라지면서 쑥 어느 한 지점으로 빨려 들어가듯이 사라지는 비주얼을 만들 수가 있고, 빨려 들어가자마자 양손을 펴주게 되면 정면과 사이드 각에서 봤을 때 비어있는 손을 보여주는 느낌까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손을 보여주는 이 동작과 함께 이렇게 손목을 틀어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석 부분이 암밴드에 있는 자석과 붙게 됩니다. 양손을 펼쳐서 보여준 상태에서 왼손과 오른손이 다시 모여서 한 공간을 잡아주는 모션을 취할 건데요. 그때 왼손이 오는 과정에서 암밴드에 고정되어 있는 카드의 끝부분을 마찬가지로 캅 포지션을 이용해서 고정해 끌어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손 안에 카드가 로드는 되었지만 바로 보여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뒤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잡고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으로 뒤쪽으로 나와 있는 카드를 앞으로 밀어줌과 동시에 카드를 틀어서 왼손을 치워 보여줄 겁니다. 이렇게 되면 깔끔하게 카드가 사라지고 양손이 확인되고 다시 허공을 잡았을 때 카드가 나타나는 현상이 마무리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양쪽이 체크되는 느낌을 은은하게 남겨주기 위해서 카드를 앞으로 살짝 기울인 상태로 떨궈줍니다. 그럼 검지손가락에 카드가 걸쳐져서 떨어졌을 때도 흰색이 유지가 되는데요. 이 과정은 나타나고 담백하게 보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루틴의 이름은 듀입니다. 이슬방울이라는 뜻이고요. 듀 루틴 안에서 킬링 파트가 실제로 이슬이 똑 떨어지듯이 비주얼하게 카드가 나타나기 때문에 듀라는 이름을 정했습니다. 모티브 액션과 트릭 액션을 최대한 똑같이 만들어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만든 루틴이고요.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강한 이펙트를 가지고 있는 루틴입니다.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석이 위쪽으로 가도록 카드를 들어줍니다. 이 상태에서 반대손 위에 카드를 세워서 얹어줄 건데요. 자연스럽게 카드를 뒤집으면서 얹어줍니다. 관객이 봤을 때는 중앙에 올려놓은 것처럼 보이겠지만 마술사 입장에서는 새끼손가락 날 쪽으로 치우치게 카드를 올려놔 주셔야 됩니다. 오른손으로는 이렇게 중앙 부분을 이용해서 카드를
세워 잡아줄 겁니다. 이 상태에서 양손이 압축되듯이 가볍게 박수를 쳐줄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위아래로만 움직이면 카드가 구겨지겠죠. 위에 있는 손이 살짝 앞으로 넘어가듯이 박수를 쳐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주 쉽게 카드가 암밴드에 붙게 되고요. 여러분들은 비어있는 왼손에 무언가를 짚듯이 이렇게 동작을 취해주시면 됩니다. 쥔 걸 놓아주는 모션과 함께 반대손으로 받아주는 느낌을 줄 거고요. 양손이 교차되면서 서로 바퀴 위에 올라갈 겁니다. 이 과정에서 블랙아트 카드의 끝부분을 잡아서 뜯어갈 겁니다. 다시 똑같이 왼손으로 짚고 있는 블랙아트 카드를 떨어뜨리면 모티브 액션과 트릭 액션이 동일한 상태에서 카드가 물방울처럼 하고 생겨나는 걸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듀오 루틴 안에서 양손으로 카드를 프레스해서 없앨 때 팁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오른손으로 카드를 눌러주는 이 지점을 정확하게 체크를 해 놓으시면 카드가 붙지 않고 손에 남아있는 이 불상사를 없앨 수가 있어요. 그 방법은 정확한 위치의 자석으로 카드를 붙여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손을 붙여주시고 카드를 세워서 손에 닿는 느낌을 느껴보시는 겁니다. 손바닥에 긁히는 이 위치를 기억해 놓으시고 얹으신 후에 그 부분에다가 손을 위치시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빠르게 프레스를 시켜도 실수 없이 완벽하게 카드를 붙여서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하는 듀오 루틴에서의 주의사항 두 가지입니다. 카드를 없앤 이후에 잡아주고 손이 교차되면서 블랙아트 카드를 몰래 쓱 뜯어오잖아요. 블랙아트 카드를 잡아주는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에서 엄지가 더 안으로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엄지가 과하게 튀어나와 있으면 잡았을 때 블랙아트 카드 라인으로 손가락이 잘리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검지손가락만 보이고 검지는 아주 살짝만 고정해주는 느낌으로 잡아주세요. 마지막 주의사항입니다. 카드를 없애고 손을 교차하면서 몰래 블랙아트 카드를 뜯어왔습니다. 이때 카드를 너무 수직으로 세워 잡으시면 안 됩니다. 카드가 관객 쪽으로 기울어지듯이 살짝 기울여 주셔야 하고요. 이 상태에서 카드를 떨어뜨려 주세요.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중에 따로 집중적으로 설명할 그림자에 대한 부분인데요. 정면으로 세워지게 되면 비교적 주변에 있는 빛을 블랙아트 면이 더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면 검정색 옷을 입었더라도 검정색 카드 자체가 눈에 들어오게 될 수 있어요. 카드를 앞으로 기울여 주시면 그림자가 지게 되고 블랙아트를 더 안전하고 완벽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 상태에서 떨어뜨려 주셔야 100% 흰색 카드가 나타나게 됩니다. 반대로 너무 세워버린 상태에서 잘못 떨어뜨리게 되면 블랙아트 부분이 위로 올라와서 마찬가지로 트릭 노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엄지가 튀어나오지 않게 팁으로 잡아주고 앞으로 기울여줘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루틴은 아웃 오브 사이트라는 루틴입니다. 마술이라는 게 같은 기술과 같은 현상을 사용하지만 어떠한 표현을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달리 관객들에게 전달이 되기도 합니다. 듀오도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걸 잡는 느낌은 주지만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진 않았거든요. 세 번째 루틴인 아웃 오브 사이트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다 라는 표현에 초점을 두고 만든 루틴입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카드를 그대로 편하게 들어주시고요. 잡아줄 거예요. 그때 반대쪽에 자석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잡는 쪽은 자석이 없는 부분입니다. 손끝으로 카드를 고정해준다라는 느낌에도 무게를 실어주세요. 한 지점으로만 카드를 잡아줍니다. 그 상태에서 살랑살랑 흔들어주다가 조금 흔드는 반경이 커질 건데요. 그 과정에서 중지, 약지, 새끼손가락을 이용해서 끝부분만 살짝 고정해서 안쪽으로
끌어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주 자연스럽게 카드가 암밴드에 붙게 되거든요. 흔드는 동시에 카드가 사라졌죠? 그리고 여기서 카드를 바라보는 표현을 해줍니다. 이 손가락을 절대 놓지 마세요. 바라보고 다시 원상복귀로 돌아와서 한 번, 두 번 하고 흔들어주는 모션을 취해줄 겁니다. 이때 우리는 미리 중지와 약지, 새끼손가락을 이용해서 맨 처음과 마찬가지로 카드를 고정해 줄 겁니다. 마지막 흔들어주는 모션에서 들어갔을 때 미리 카드를 떼어서 검지와 엄지로 잡아주시고요. 앞으로 휘두를 때 중지, 약지, 새끼손가락이 원래 위치로 돌아와 줍니다. 아웃 오브 사이트에서는 세 손가락의 움직임이 최대한 가려져야 하고요. 표현하는 부분에서도 무게를 두시고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라지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고 보이게 되는 것처럼 표현을 해보시면 더 재미있게 연출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웃 오브 사이트에서의 팁 한 가지도 같이 기억을 해주십시오. 맨 처음에 카드가 없어질 때 중지, 약지, 새끼손가락으로 카드를 끌어가죠. 끌어간 손가락을 너무 빨리 놓지 마십시오. 이게 너무 빨리 놔지게 되면 맨 처음 사라지는 그 현상에서 흔들어주는 모션이 녹아있기 때문에 카드가 이렇게 아래로 기울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잡을 때 인위적이고 좀 어색한 손 모양을 해야만 카드를 끌어올 수가 있게 되겠죠. 맨 처음 카드를 흔들면서 손가락으로 카드를 끌어갔을 때 붙었더라도 흔드는 동작이 멈춰지기 전까지는 세 손가락을 놓지 마시고요. 다 멈춘 이후에 손을 놔서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카드가 아래로 기울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가져올 때도 굉장히 편안하고 안정감 있게 카드를 로드할 수 있습니다. 카모플라주의 네 번째 루틴, 쿼텟입니다. 쿼텟은 사중주라는 뜻이고요. 이름처럼 카드 한 장이 딤블 4개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루틴입니다. 딤블과 카드 모두 매니플레이터들이 많이 사용하는 소재이기 때문에 딤블 루틴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이 쿼텟 루틴을 본인만의 스타일로 녹여서 응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우선 딤블은 손가락에 끼워준 상태로 시작을 하고요. 자연스럽게 손이 비어있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검지손가락에 있는 딤블만 이렇게 기본 썸팜과 함께 카드를 잡아줄 겁니다. 이때 자석은 밑에 쪽에 있도록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게 쿼텟 루틴의 시작 포지션입니다. 반대손으로 카드를 살짝 이렇게 만져줍니다. 왜냐면 이거 자체가 어떠한 다른 물체로 변화할 거기 때문에 카드의 재질 자체를 이렇게 한번 느껴보면 좋아요. 카드를 한번 터치해 주시고요. 터치한 손으로 맞은편 포지션을 그대로 잡아줍니다. 엄지손가락을 더 깊숙이 잡아주세요. 반대손 검지를 세워서 봐줍니다. 카드를 이 손가락으로 그대로 내려 찍어줄 겁니다. 찍기 위해 손이 움직이는 이 과정 안에서 딤블을 다시 손가락에 끼워주시고요. 내려 찍어주는 동시에 카모플라주 기미 카드를 앞으로 확 기울여 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딤블로 카드가 바뀌는 게 보여지겠죠? 이 상태에서 기미 카드를 암밴드에 부착을 해야 하는데요. 손이 의미 없이 앞으로 가게 되면 굉장히 이질적이고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나온 딤블을 바라봐주는 동시에 그 경로 안에서 기미 카드를 암밴드에 붙여줄 겁니다. 이때 반대손은 아직 펴지 마세요. 손끝에 남아있는 무언가를 열어줌과 동시에 담겨있던 나머지 딤블들이 바깥으로 빠져나온다는 느낌을 끝까지 가져가 주시면 됩니다. 반대손으로 손을 열어서 이렇게 보여주면 되고요. 블랙아트 환경이 좋은 환경이라면 이렇게 손을 열어주셔도 괜찮고요. 환경적으로 노출이 심할 것 같다 싶을 때는 반대손이 아예 앞을 가려주시면 됩니다. 쿼텟이라는 루틴은 환경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핸들링의 정도가 다릅니다. 블랙아트를 정말 잘 사용할 수 있는 주변 환경이 너무 좋다라고 하면 딤블도 카드까지만 딱 해주시고 딤블이 나오고 나서도 완벽히 손을 열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환경이 조금 예민해서 좀 쉽게 이 트릭이 노출될 것 같다면 맨 처음 딤블을 찍어주는 순간에도 손으로 더 가려주시고요. 그리고 딤블이 나오고 나서도 붙어있는 카드를 반대손으로 이렇게 가려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핸들링 정도를 환경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잘 조율해서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카모플라주 5번째 루틴 아우톨리코스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의 도둑질과 사기술의 명수 이름을 따서 아우톨리코스라고 정했고요. 실제로 뭔가 몸을 바꾸거나 변신하는 재주가 있었다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와 있습니다. 눈앞에서 공이 카드로, 카드가 공으로 바뀌는 비주얼한 이펙트를 선보일 수가 있고요. 제 생각에 카모플라주를 가장 잘 표현하는 루틴이 아닌가 싶습니다. 짧은 루틴 안에서 신선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반복해서 현상이 벌어집니다. 한 가지씩 자세히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노멀 볼이 하나 필요합니다. 기본 사이즈를 추천드릴게요. 1.7인치를 사용하시면 편할 겁니다. 손이 작으신 분들은 1.5인치를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은 엄지손가락 안쪽을 이용해서 이렇게 공을 눌러서 팜을 해줍니다. 핑거팜이나 기본 클래식팜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카드를 동시에 잡아서 카드를 볼을 팜하고 있는 손으로 암밴드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다른 팜을 하게 되면 그 과정이 조금 불편해집니다.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클립해서 팜을 해주시고 남는 손 공간으로 카드 아랫부분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카드를 가리켜 주고요. 손을 앞쪽으로 한번 지나쳐준과 동시에 카드를 뒤집어서 그대로 접어줄 겁니다. 이때 엄지손가락의 역할을 볼 안쪽이 대신해 줄 겁니다. 엄지가 빠져나오면 쉽게 각도를 구부려서 암밴드에 카드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카드가 암밴드에 붙었다는 느낌이 들면 그대로 손을 펼쳐서 공을 떨어뜨려 줍니다. 그리고 공을 들어 보여주면서 반대손을 이렇게 펼쳐주게 되면 블랙아트로 카드가 없는 이 빈손을 체크할 수가 있겠죠. 가볍게 공을 떨어뜨려 줍니다. 볼을 굴려주는 볼 롤 기술을 한번 해주시고요. 그대로 반대손으로 볼을 가져가는 척 하면서 핑거팜 포지션으로 공을 넣어줍니다. 공이 사라지고 나타나는 중간 이펙트를 한번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서 반대손으로 공을 눌러줍니다. 양손을 이용해서 공을 굴려주는 모션을 취할 건데요. 양손이 바뀌면서 공을 이렇게 더 굴려주게 되면 왼손과 가운데 있는 공 사이에 암밴드에 붙어있는 카드 일부분을 끼울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왼손 검지를 이용해서 카드를 눌러주고 엄지로 공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그대로 카드를 뜯어와서 손가락을 틀어주는 것만으로 볼을 카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오른손이 다시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카드 앞쪽을 지나칠 때 방금 했던 핸들링을 역방향으로 다시 뒤집어 주는 겁니다. 오른손을 내려주는 과정에서 암밴드에 자석을 카드를 붙여주고요. 공을 체크해주는 느낌으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아우톨리코스 루틴이 완성됩니다.
여섯 번째 루틴, int a lock 이라는 기술입니다. 긴 루틴은 아니고 가볍게 카드가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암밴드를 사용하진 않지만 블랙아트 되어 있는 카모플라주 카드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굉장히 비주얼하면서 신선하게, 하지만 인터락 프로덕션이라는 클래식한 매력까지 담겨있는 아주 마음에 드는 기술입니다. 우선 맨 처음 가르쳐드렸던 가든 오브 에덴이라는 기술에서 사용했던 캅이라는 포지션이 그대로 위쪽으로 쭉 올라왔다고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겁니다. 그 상태에서 엄지손가락으로 귀퉁이 부분을 살짝 고정해 주시고요. 반대편은 새끼손가락 안쪽을 이용해서 이렇게 고정을 해줄 겁니다. 아예 안쪽까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짝 눌러서 클립으로만 끼워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석은 나중에 입김으로 카드를 싹 돌려야 하기 때문에 자석에 무게가 있으면 조금 더 쉽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자석은 위쪽으로 오도록 잡아주시면 훨씬 좋습니다. 블랙아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바디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양손을 펼쳐서 비어있는 손을 보듯이 표현을 한번 해주시고요. 그대로 양손을 깍지를 껴줄 겁니다. 이때 왼손이 한 칸씩 더 위에 있어야 됩니다. 검지손가락을 기준으로 보면 깍지가 쭉 끼워질 때 왼손 검지가 한 칸 위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깍지를 끼워준 이후에 왼손 엄지손가락을 비어있는 인덱스 부분 귀퉁이에 가져가서 눌러줄 거예요. 오른손 엄지가 하던 역할을 왼손 엄지가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팜하고 있는 카드가 오른손 새끼손가락과 왼손 엄지손가락만으로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상태에서 카드를 살짝 기울여 줄 겁니다. 그런데 양손을 움직이지 않고 카드를 기울이는 게 꽤나 불편합니다. 조금 수월하게 티나지 않게 카드를 기울이려면 깍지를 끼고 있는 손 가운데 부분이 몸쪽으로 조금 틀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손을 안으로 틀어주면서 자연스럽게 카드가 열린 상태입니다. 왼손 엄지손가락의 반대편 인덱스를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고정해서 잡아줍니다. 이렇게까지 고정이 됐다면 새끼손가락은 치워주셔도 괜찮습니다. 끼워진 상태에서 양손을 서서히 이렇게 열어줍니다. 손가락들 사이의 공간으로 몸판이 보일 때쯤 입김을 이용해서 위로 올라와 있는 귀퉁이 부분을 입김으로 불어줍니다. 입김을 불어서 카드를 뒤집는 그 순간은 깍지를 열어주는 과정과 녹여주시면 됩니다. 열리면서 그리고 양끝을 자연스럽게 잡아주시면 깍지를 끼워주고 서서히 열어주는 과정에서 카드가 허공에 나타나는 비주얼을 만들어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루틴인 카모팬입니다. 이름처럼 패닝이 나오고요. 간단하고 앞전 루틴을 계속 보셨기 때문에 어떻게 했구나 라는 감은 잡히실 겁니다. 하지만 따로 기믹을 다른 방식으로 제작을 하셔야 됩니다. 카모팬을 위해서 어떻게 기믹을 제작하는지만 설명을 드리고 기술을 지도해 드릴게요. 기본 기믹과 다른 점은 자석이 양방향에 있다는 점입니다. 카드 패키 자체를 고정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쪽 그리고 반대쪽에도 이렇게 자석이 있어요. 양쪽에 2개씩 총 4개의 자석이 필요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본 키트 안에 총 5개의 자석을 넣어드린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카드로 한 장을 만들고 나머지 4개로는 또 원하는 팩킷으로 카모팬을 할 수 있는 기믹을 만들 수 있도록 5개를 넣어드렸어요. 작업 방식입니다. 마찬가지로 양쪽에 자석을 붙여서 블랙아트 시트 작업 그리고 마감 작업까지 동일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본적인 기믹, 카모팬을 위한 기믹 카드가 2장이 생기겠죠? 자석을 앞에 붙일 수 없기 때문에 2개 모두 뒤쪽에다가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앞쪽에 위치할 기믹 카드와 사이에 끼워지는 카드 사이에는 자석 두께만큼의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에 끼워질 카드가 뒷면이 블랙아트 되어 있는 카드면 더더욱 좋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카드가 일반 카드라면 사이에 끼울 카드만 반대편 바깥쪽 라인에 마커를 이용해서 블랙아트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뒷면으로 보여줬을 때 자석과 카드 사이의 공백에서 흰색 라인이 보이지 않고 정확하게 블랙아트로 가릴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얇게 패닝 정도만 보여줄 거기 때문에 양쪽 카드 다 포함해서 6장에서 7장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들어가 있는 카드로 사용을 했고요. 4장 정도를 작업을 해볼
겁니다. 3장만 미리 작업을 했고요. 기미 카드 2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카드로 작업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버리는 카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바깥쪽에 라인을 가볍게 그려줍니다. 블랙아트 처리할 정도만큼만 선을 그어주겠죠. 원하신다면 딱 맞게 하셔도 괜찮고요. 라인 칠해주신 부분들을 다 블랙아트 라인을 쭉 칠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이에 끼워질 카드에도 블랙아트 라인을 칠해주시고 그 카드들을 앞뒤로 고정시켜줄 기미 카드 2개를 만들어주시면 카모팬을 위한 준비가 끝납니다. 만들어준 기믹의 세팅입니다. 블랙아트 라인 그려준 카드를 기믹 카드 한 장 위에 얹어주시고 반대편 기믹을 덮어주시면 됩니다. 패킷은 스틸을 하셔도 괜찮고요. 손에 팜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맨 처음에 가르쳐드렸던 핸들링으로 붙여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손목에 그대로 붙어진 상태가 카모팬을 위한 맨 처음 포지션입니다. 손목에 기믹 패키지 붙어있는 상태입니다. 카모팬에서는 이 반대편의 손을 강조해 줄 거예요. 손을 가볍게 펼쳐서 보여주고 팔을 걷어줄 겁니다. 패킷이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잘못하면 카드가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많이 움직이기 전에는 약지 손가락을 이용해서 패킷을 살짝 고정해 주시면 카드가 틀어지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손을 보여주고 가볍게 고정을 해주고 그 상태에서 팔을 걷어줍니다. 팔을 걷어주면서 이 반대편에 강조가 되고 있죠. 완전 클린하게 전부 다 손을 확인시켜 줄 겁니다. 손을 들어서 앞, 뒤, 위에서 아래로 모든 각도에서 손을 보여줍니다. 패킷은 보여준 손 뒤에 자연스럽게 숨겨져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반대 손으로 그 빈 손에 신호를 주듯이 가볍게 터치를 해주시고요. 완벽하게 손을 펼쳐서 그대로 고정해줍니다. 양손을 모두 보여준 느낌이 나죠? 팔을 걷고 있는 손을 그대로 틀어주면서 패킷을 잡아 뜯어 패닝을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느낌적으로 아예 클린한 빈손에서 패닝을 펼쳐내는 이펙트가 완성이 됩니다. 카모플라주 8번째 루틴, 섀도우 이레이즈라는 기술입니다. 제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활용했고 직접 만든 오리지널리티한 베니싱 기술이 들어가 있는 루틴입니다. 지워지듯이 카드가 사라지는 기술부터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귀퉁이 끝을 그대로 견고하게 잡아주시고요. 반대 손으로는 이렇게 엄지와 검지, 중지를 중점적으로 사용할 겁니다. 나머지 약지와 새끼손가락은 바깥쪽으로 조금 열어주셔야 너무 답답하지 않은 비주얼이 나타날 수 있어요. 손을 카드 앞에서 아래 위로 움직여주다가 없애고 싶은 그 순간에 엄지손가락을 이용해서 아래쪽을 잡고 있는 손의 반대편 귀퉁이를 살짝 고정해줍니다. 손이 그대로 함께 내려감과 동시에 위쪽에 누르고 있는 엄지손가락을 이용해서 카드를 이렇게 구부리면서 뒤쪽으로 눕혀주는 겁니다. 쭉 눕혀주면서 엄지가 점점 뒤쪽으로 와줘야 구부러진 카드가 누울 수 있는 공간이 생기겠죠. 아래쪽까지 카드가 내려갔다면 왼손의 중지손가락 부분으로 반대편을 고정해서 잡아주고 마저 내려가 줍니다. 그리고 손을 보여주면 카드가 지워지듯이 쭉 사라지는 비주얼을 만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베니싱 기술을 카모플라주에서는 암밴드에 붙여주는 처리 동작까지 이어갈 겁니다. 아래쪽을 잡고 있고 손으로 움직이다가 엄지손가락으로 귀퉁이를 눌러서 구부리면서 뒤쪽으로 엄지를 빼서 카드를 눕혀주는, 고정이 되고 나면 내려가던 손을 그대로 마저 움직이면서 카드를 암밴드까지 끌어가 줍니다. 중요한 점은 카드가 붙고 나서도 내려가던 손을 이어서 쭉 내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뭔가 의심스러운 동작의 뉘앙스가 안 나겠죠. 왼손은 다시 원래대로 없앨 때 포지션으로 올라올 겁니다. 그리고 손이 그 카드 위로 얹어질 거고요. 그냥 카드를 뜯는 게 힘듭니다. 자석 때문에 틱 하는 느낌이 날 거예요. 그래서 사라지고 다시 원상복귀된 후에 암밴드를 착용하고 있는 손을 이렇게 틀어서 무언가를 잡는 모션과 함께 카드를 떼주시면 됩니다. 그럼 굉장히 쉽게 카드를 다시 떼어낼 수가 있고요. 맨 처음 잡았던 부분으로 자연스럽게 손이 이동해서 구부려 내렸던 그 과정을 역순으로 다시 엄지손가락을 눌러주면서 위쪽으로 각을 세워주듯이 카드를 펼쳐주시면 됩니다.
9번째 루틴 2.5입니다. 2.5의 장점은 카드가 나타나고 사라지는 과정에서 굉장히 시원시원하고 확실한 손 모양을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자연스러움과는 거리가 조금 멀지만 조금 과할 만큼 확실한 손 모양으로 현상을 보여준다는 게 관객들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신기함으로 전달이 될 수 있습니다. 시작 포지션은 엄지와 검지손가락으로 카드를 잡고 시작을 할 겁니다. 블랙아트 부분이 관객 쪽으로 갈 수 있게끔 잡아줄 거고요. 자석은 손바닥 안쪽으로 가 있을 겁니다. 손을 자연스럽게 또 펴주고요. 반대 손으로 카드를 쭉 만들어 줄 겁니다. 이때 카드가 만들어지는 방법은 카드와 잡고 있는 손 엄지손가락 사이 공간으로 반대편 엄지손가락을 집어넣어서 끌어와 준다 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대신에 넘어오는 과정이 보이면 신기함이 떨어지기 때문에 빈손에서 손을 보여주고 그대로 훑어주면서 카드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반대 손으로 카드를 다시 잡아줄 겁니다. 잡아주는 과정에서 진짜로 꽉 쥐어주는 게 아니라 중지가 안쪽, 약지와 검지가 카드 블랙아트 쪽으로 넘어가서 클립해주는 느낌으로 잡아주는 거죠. 손 위쪽으로 카드의 귀퉁이가 조금 나오도록 이렇게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라지기 직전까지 손에 쥐어있는 카드의 일부분이 보이면서 저 손 안에 카드가 있다라는 확인 포인트를 한 번 더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잡아주고요. 그대로 반대 손을 놔줍니다. 그대로 신호를 주고 쭉 손을 올려줄 때 쥐어주고 있는 손을 펴주는 과정에서 손가락이 펴지면서 자연스럽게 암밴드 쪽으로 카드가 붙어버리고요. 손을 펴는 동작은 그대로 이어서 사라진 카드를 보여주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2.5입니다. 열 번째 루틴, 디스가이즈라는 루틴입니다. 변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현상 자체는 손가락이 끼고 있는 골무가 점점 늘어나고 그게 옆으로도 퍼지면서 카드로 변신을 하는 체인지가 되는 루틴입니다. 디스가이즈라는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진짜 딤블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카드를 이용해서 딤블인 척 하는 루틴입니다. 블랙아트 카드의 자석 부분이 손 안쪽으로 들어올 거고요. 그 위에 노멀 블랭크 카드 한 장을 겹쳐서 이렇게 접는 게 아니라 카드를 밴딩 해주는 겁니다. 밴딩한 상태로 팜을 해주고 시작을 할 겁니다. 실제 딤블을 하고 나서 그 딤블을 팜함과 동시에 안에 있는 카드를 꺼내면서 루틴으로 이어가셔도 되고요. 애초에 시작 포지션을 이 자체에서 시작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 루틴을 응용해서 사용을 해보세요. 시작 포지션은 딤블 사이즈만큼 안쪽에 있는 블랭크 카드를 꺼내준 상태가 시작 포지션입니다. 그 상태로 손가락을 넣어서 보여주면 딤블을 끼고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 상태에서 손가락을 빼줍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 입장에서는 블랙아트 부분으로 안쪽 부분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끝부분만 보이게 됩니다. 그대로 같은 손 모양으로 양쪽을 잡아주시고 천천히 블랙아트 카드를 잡고 있는 손을 반대쪽으로 쭉 빼내주시면 굉장히 비주얼하게 딤블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반대손을 놔버리게 되면 카드의 텐션 때문에 딤블이 다시 벌어집니다. 이렇게 카드가 벌어지게 되면 딱딱한 딤블이 늘어났다라는 환상이 깨지게 됩니다. 손을 놓지 마시고 두께를 유지할 수 있게 그대로 카드를 잡아주시고요. 잡고 있는 손을 이렇게 틀면서 위로 올려줍니다. 이렇게 틀면서 위로 올려주는 이유는 가려져 있던 끝부분이 확 늘어나는 느낌을 지우기 위해서입니다. 딤블을 봐줄 때 손에 숨기고 있던 아이는 조금 더 안쪽으로 밀어 넣어서 암밴드 부분에 붙여줍니다. 이렇게 제스처를 취해준과 동시에
밴딩해놨던 카드를 반대쪽으로 쭉 벌려서 살짝 구부려 줍니다. 그렇게 되면 딤블이 늘어나고 펼쳐지면서 카드가 된 비주얼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이 반대쪽을 확인해 주려고 카드를 튕겨줌과 동시에 반대손에 중지, 약지, 새끼손가락을 이용해서 카드를 로드해 줄 겁니다. 튕겨주고 로드한 카드를 위로 들어 올려주면서 카드 한 장이 두 장으로 늘어난 느낌을 줄 겁니다. 두 장이 된 상태에서 이 양 카드를 다 확인시켜 줄 텐데요. 하나는 노멀이고 하나는 블랙아트 카드이기 때문에 블랙아트 카드만 페이크 투얼링으로 돌려줄 겁니다. 진짜로 투얼링 해주는 카드가 블랙아트 카드보다 앞에서 돌아가면 더 비주얼이 감쪽같이 보일 거예요. 그대로 블랙아트 카드가 안쪽으로 들어가서 페이크 투얼링과 실제 진짜 투얼링을 동시에 해주면 됩니다. 카모플라주의 마지막 루틴입니다. 11번째 루틴인 페이드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드는 이름처럼 뭔가 카드가 서서히 나타나거나 하는 이펙트를 만들고 싶어서 시작을 해봤던 루틴입니다. 노멀 블랭크 카드 한 장과 기믹 카드 한 장, 기본 기믹 카드입니다. 그리고 같은 색깔의 컨페티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꽃가루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원래 사용하시던 방식이 있다면 그 방식으로 손가락 사이에 클립해서 스틸만 하면 됩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메인 핸들링을 먼저 가르쳐 드리고 꽃가루를 이용해서 하는 핸들링은 나중에 마지막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 암밴드를 착용하고 있는 손에 기믹 카드를 들어줄 겁니다. 자석은 여러분들 몸 쪽으로 가도록 위치를 시켜주시고 흰 색깔 부분이 위로 올라오도록 텐카이 팜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반대쪽은 블랭크 카드를 그대로 쥐어주시면 됩니다. 허공에 있는 카드를 잡는다는 느낌으로 제스처를 취해주시고요. 그 카드를 이렇게 위아래를 바꾸듯이 움직여 줄 겁니다. 한 번 바꾸고 두 번 바꿔줄 때 텐카이 팜에 있는 카드 꼭지점을 왼손으로 내려서 잡아줄 겁니다. 그리고 위치를 반대쪽으로 바꾸고 바꾸는 과정에서 카드를 뒤집어 줄 거예요. 이 과정에서 블랙아트 카드가 대놓고 보여지는 그림은 최대한 짧게 진행하셔야 됩니다. 잡아주고 움직이고 블랙 움직이면서 바로 페이드로 흰 색깔 카드가 쓱 생기도록 만들어줍니다. 카드가 나타나고 나면 지금과 같은 포지션으로 카드를 잡고 있게 됩니다. 이때 위에 있는 손만 맞은편 꼭지점을 잡아주셔야 합니다. 그 상태로 카드를 돌려주면서 왼손 안에 있는 더블 블랭크 카드와 겹쳐서 들어줄 거예요. 이 과정에서 왼손도 반대편으로 포지션을 이동시켜 주셔야 합니다. 카드를 뱅글뱅글 돌려줍니다.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번째 돌릴 때 여러분들의 왼손 중지손가락을 이용해서 더블 블랭크 카드만 이렇게 쓱 끌어가 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양쪽을 다 확인시켜 준 카드지만 블랭크 카드를 처리하면서 블랙아트를 활용할 수 있는 컨디션이 완성됩니다. 여기서 조금 어렵습니다. 카드를 뒤로 살짝 기울이면서 이 자석의 무게로 암밴드까지 툭 떨궈 줄 겁니다. 그와 동시에 손가락 사이에 클립해 놓은 스톰이 있다면 불어서 공중에서 없애는 엔딩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총 정리해서 꽃가루와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컴패티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스톰 홀더에서 스틸을 해오시면 되는데요. 제가 이 페이드 루틴을 할 때는 중지와 약지 손가락의 두 번째 마디, 튀어나와 있는 관절 부분으로 클립해서 잡습니다. 가능하면 클립할 때 손 바깥으로 빠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손 안쪽으로 많이 치우치도록 이렇게 홀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저는 옷핀에 머리 실핀을 꽂아서 사용하는 컴팩트한 홀더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저의 경우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 팜을 한 상태에서 스틸을 할 때는 좀 가려져 있는 상태가 손을 편하게 움직일 수가 있어서 자켓 아래쪽 라인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카드를 팜하고 있는 상태더라도 자켓 뒤쪽을 사용하게 되면 손이 좀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어서 지금 이 루틴에 필요한 양손 텐카이 팜을 하고도 손가락 마디 쪽으로 손을 넣어서 스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상태가 만들어지면 페이드를 보여줄 준비가 끝났습니다. 맨 처음 동작으로 모션 속에서 페이드로 카드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겹쳐주면서 손 옮겨주시고, 그리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과 함께 카드 한 장 쓱 슬립해서 스틸 해주시고요. 여기에 집중을 시킬 때 카드는 처리를 또 할 수가 있겠죠. 떨궈줌과 동시에 툭 불어주면 깔끔하게 꽃가루가 나온 이펙트까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카모플라주 11가지 루틴을 모두 가르쳐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카모플라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블랙아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블랙아트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재질은 벨벳천입니다. 벨벳천은 방향만 잘 맞는다면 빛을 가장 덜 받는 재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블랙아트를 사용할 때 벨벳천을 잘라서 많이 사용을 하셨을 수 있는데, 이번 카모플라주에서는 벨벳천을 사용하지 않고 스웨이드 재질의 시트지를 사용했습니다. 그 이유는 연출을 위해서 벨벳의 위치를 한 가지로 고정할 수 있다면 벨벳천을 사용하시면 더더욱 좋겠지만, 카모플라주를 구매하실 많은 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느 각도로 어떤 동작과 함께 블랙아트를 사용할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여러 방향에서도 동일한 컨디션을 보여줄 수 있는 스웨이드 시트지를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만약 이번 카모플라주를 구매하신 분들 중에 본인의 액트에서는 정확하게 한 가지 방향으로 이 원리를 사용할 수 있겠다라고 느껴지신다면,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의상과 잘 어울리는 빛의 방향이 있지만 명확하게 한 가지로 가장 베스트 컨디션을 만들 수 있는 벨벳천을 사용해서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벨벳천을 사용하면 이 루틴을 동일하게 할 수 없느냐 라고 물어보고 싶으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카모플라주의 가장 큰 장점은 슬리빙까지 처리하지 않더라도 손 바로 아래에 블랙아트 카드를 놓을 수 있다는 점인데, 카모플라주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양손이 그림자를 만들 수 있는 포지션에 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타 블랙아트를 이용하는 마술에 비해서 더 안전하게, 더 많은 컨디션에서, 더 넓은 상황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카모플라주를 구매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고요. 소셜 컨텐츠 그리고 많은 무대, 여러분들의 작품에서 더 멋지게 응용해서 사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멋진 프로덕션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매직캣 명준원이었습니다.